만약에 승부 조작에 관여를 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금지 약물을 썼다거나 그런 경우에 단연 연봉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본인이 이제 위약금을 구단에 내야 되는 계약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2년 뒤에 올림픽이 아마 이혜인 선수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격정지 3년이라는 부분은 아예 지금 내 꿈이 뺏긴 상황이기 때문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전지훈련 중에 해외에서 음주 및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피겨스케이팅 선수 사건 같은 경우는 청사 사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징계 사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징계 사건과 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혜인 선수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형사처벌보다도 징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격정지 3년 원심 징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격정지 3년이 나오면 2년 뒤에 올림픽을 출전을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굉장히 그 수명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그 3년이 만약에 이 전성기 나이 때 날아간다, 선수로서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격정지라는 징계 처분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 중징계 받아서 선수 자격 파퇴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최근에도 황현수라는 선수님이 FC 서울이라는 팀에서 10년 동안 계속 뛰었던 분인데, 이번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거를 그 구단에게 알리지 않아서 구단에서 즉시 계약을 해지했고 사실상 권태 수순을 밟았거든요. 저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좋아했던 강정호 선수가 진짜 잘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 몇 년 뒤에 복귀를 했는데 결국은 다시 예전 기량을 찾지 못하고 은퇴를 하셨잖아요. 아무리 개인 훈련을 그 기간 동안 한다라고 해도 선수가 실전 경력, 뭐 실전 경험 이런 것들을 쌓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죠. 구단에서 비싼 돈 주고 영입을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소송이 거의 존재합니다. 통상적인 계약서, 표준 계약서 같은 경우 만약에 승부 조작에 관여를 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금지 약물을 썼다거나 그런 경우에 단연 연봉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본인이 이제 위약금을 구단에 내야 되는 계약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연봉을 못 받는 거에 나아가서 이제 위약금까지 구단에 물어내야 되겠죠. 구단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미지 실추잖아요. 팬들도 기만하는 거고 구단을 기만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계약사들이 단연 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위약금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죠. 음주 때문에 징계가 결정이 돼서 한 명은 3년 중징계, 그리고 유영성 씨는 1년 정지당한 거죠. 그리고 지도자까지 자격정지를 받은 거예요. 지도자가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시켰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런 징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예를 들면 기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어요. 그럼 경찰서장 모가지 날아가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 관리 책임을 묻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도자 같은 경우는 자격증 3개월이면 지도자 생활에 좀 타격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모든 것들이 다 누적이 되기 때문에 자격정지가 됐을 때는 영향은 당연히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혜인 선수랑 유영 선수가 자기네 숙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거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남자 선수 A를 숙소로 불렀잖아요. 근데 이걸로 통해서 남자 선수 A도 견책을 받아. 남자 선수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억울할 수도 있는데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관이 나한테 위법한 명령을 했어. 그게 만약에 범죄 행위야. 그럼 나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항변을 하면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 줄까요? 받아들여주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 남자 선수도 선배가 요청을 했었어도 나는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를 했었어야죠.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거를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연인이었다는 말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A 선수가 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남녀 문제고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제 실명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인 선수와 그 남자 선수는 둘 다 미성년자 시절에 사귄 적이 있었던 사이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이에서 서로 연인 관계 사귀는 사이가 된다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이에 성년이 됐다는 거고, 이혜인 선수는. 이 남자 선수는 여전히 미성년자인 지위에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꼭 남자 선수가 피해자고 이혜인 선수는 가해자다, 이런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언론에 공개된 걸 보니까 연인 관계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달콤한 문자 메시지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연맹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조사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징계 처분의 양정에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이 되나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그것은 동의를 받았어도 처벌이 됩니다. 그걸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라고 하는 건데요. 철캉
근데 이제 그 이후의 미성년자, 예를 들면 13세부터 19세까지 미성년자는 뭐 동의 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A라는 학생이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주 어린 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수준의 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목에 키스를 해서 키스 마크가 남자 선수 목에 남아 있어서 그것을 남자 선수의 뭐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시고 문제를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강간을 했다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제 추행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의사와 무관하게 나는 허락한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 나를 만지는 게 강제 추행이잖아요. 나 생각보다 키스를 농도가 좀 더 짙게 했어요. 그게 강제 추행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강제 추행이 있다 뭐 그렇게 저 미성년이다 나오니까 이게 엄청난 뭐 범죄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부터 만났던 사이고 사전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이거는 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있어. 예,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이라는 거를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폭행 협박 없이 누군가를 만지는 것 자체를 기습추행이라고 하거든요. 키스마크를 남긴 것을 기습추행이다라고 피해자 측에서 또는 남자 선수 측에서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그것이 명확하게 의사에 반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형벌위원회라든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미안해, 너가 해달라고 해도 내가 하면 안 됐어. 나는 어른이니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거짓말로 문자를 썼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나와 있는 문자 관계를 따지면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떤 걸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받고 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강제추행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라고 지금 일단 문자를 통해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보면 이상한 게 만약에 그 둘이 진짜 사귀는 사이라고 한다면 징계 결정이 났을 때 성추행이 왜 들어가 있어? 지금 뉴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최초 징계 처분 받을 때는 사귀는 사이였다라는 말을 못한 것 같아요. 이혜인 선수 측에서. 왜냐하면 그거를 부모님한테도 숨기면서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말을 못했는데 성추행이다 이런 문제까지 불거지니까 이제 재심 단계에 왔을 때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오픈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재심 결과가 과연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바뀔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럼 어찌됐건 예. 근데 남자 선수 입장에서는 다른 강제적으로 풀이 내버렸잖아요. 반대로 공개한 사람에게 뭔가를 청구할 수도 있네. 만약에 이혜인 선수의 처벌이라든지 징계 양정을 정함에 있어서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훨씬 불리한 증거로 사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2차 가해를 한 것 같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혜인 선수는 이거를 공개하는 거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보통 축구 선수도 그렇고 야구 선수분들도 그렇고 본인이 전성기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을 위해서 운동을 해왔던 건데 2년 뒤에 올림픽이 아마 이혜인 선수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격정지 3년이라는 부분은 아예 지금 내 꿈이 뺏긴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상황에서 모든 걸 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스토리에 공개를 하지 않고 형벌위원회나 아니면 대한체육회 징계위원회만 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냐면 프라이버시 영역을 침범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론에 또는 개인의 스토리에 공개한 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게 불리한 양형 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자 선수를 보면은 자기는 지금 뭐 이혜린과 다시 만났다가 헤어졌다 만났다가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이혜린하고 만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지금 이혜린이 연관된 사건 증거 수집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충격받아서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입장 발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말이 없어요. 손절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 남자 선수도 징계를 받았잖아요. 여성의 숙소를 출입했다는 것 때문에 그 징계를 받은 것이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혜인 선수 또는 추행을 했다라고 하는 가해자에게 뭔가 동조하는 듯한 언행을 하는 것이 본인의 선수 생활에도 좀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부모님의 동의 하에 지금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 부분들을 고려할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징계받은 것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모든 부분을 부모님이랑 소통을 하기 때문에 본인 의견이 개입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동의는 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기분이 사실 상했을 수는 있죠. 남자 선수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성년자잖아요. 이혜인 선수가. 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이렇게 부추겨서 무슨 행위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 또는 그걸 넘어서 분노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혜인 선수 입장도 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 둘 다 미성년자 때 만났던 사이고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게 정확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언론에서 저희가 접했을 때는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좀 명확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 한쪽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해외 전지훈련을 국가대표 합동이 갔다가 지금 이 사단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외 전지훈련을 갔을 때 미성년자 또는 갓 미성년을 면한 성년자들이 불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케어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부모님들이 여기 동행을 하지 못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지도자들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선수들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들 완전 성인이 아니잖아요. 너무 가혹한 시선보다는 저희가 어른스러운 시선으로 좀 사건에 대해서만 여러 감정을 배제한 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도 딱 성년이 됐을 때 처음으로 술을 먹어보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주량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혜인 선수도 갓 성년이 돼서 이제 술을 많이 마셔본 경험이 별로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떤 징계 처분을 받든지 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